새벽 공기는 아직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골목 끝에서부터 작은 발소리가 젖은 시멘트를 파고드는 듯 울려왔습니다. 하리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슈퍼 앞에 도착했어요. 얼굴은 흙과 빗물에 뒤섞여 있었고 팔에는 시커먼 멍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 손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고 다른 손은 떨림을 참으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노크였지만 안에서 인기척을 느낀 준섭은 잠옷바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연 순간 그는 말없이 딸의 상태를 훑어보았어요. 눈 밑에 번지는 공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힘 빠진 어깨, 진물이 도는 상처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준섭은 즉시 딸의 팔을 붙잡고 가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밖을 한번 확인했지만 새벽 어둠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숨이 끊어질 듯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무너져 앉았어요. 바닥에 고여있던 빗물이 그녀의 치마 끝을 적셨습니다. 준섭은 재빨리 의자를 끌어다 주며 혹시 배에 통증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하리는 말문을 여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쳐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예상했던 부분과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섞여 있었어요. 준섭은 맥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오래 묻어둔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나오지 않는 아주 오래전 몸에 배었던 감각이 스치고 지나간 듯 했어요. 그는 가능한 한 아무렇지 않은 척 딸을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가게 뒤편의 작은 방은 평소에는 창고처럼 쓰였어요. 할인을 눕히기 위해 준비된 곳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준섭은 낡은 전기난로를 켜고 이불을 펼치며 할인의 몸을 살폈습니다. 배를 감싸고 있는 손가락이 유난히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손을 천천히 떼어내자 할인은 잠시 눈을 질끈 감았어요. 준섭은 물수건을 가져와 얼굴을 닦아주며 천천히 숨을 고르라고 말했습니다. 말조차 힘들어 보이는 딸의 모습을 보며 그는 더 이상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상황은 이미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이 명확했어요. 그는 딸의 어깨에 이불을 덮어주고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둡게 내려앉은 가게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가게 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오래된 SUV 한 대가 잠시 멈추었어요. 헤드라이트가 꺼진 채 조심스레 골목을 훑어보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그 순간 준섭의 등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할인의 말과 방금의 차량이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그는 문을 꼭 닫고 다시 잠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뒤이어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슈퍼 앞을 지나가다 준섭을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새벽부터 수상한 차가 골목을 왔다 갔다 하더라는 이야기였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겠지만 지금은 그 말 한마디가 더욱 무겁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준섭은 가게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낡은 금고를 꺼냈습니다. 평소에 열 일이 거의 없던 금고였지만 비밀번호는 손끝이 저절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금고 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쇳내가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안에는 작고 단단한 금속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상자를 꺼낼 때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과거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교체된 신분증, 특수 제작된 금속 반지,
의미를 알 수 없는 오래된 암호표까지 들어 있었어요. 이 물건들은 그가 평범한 슈퍼 주인이 되기 훨씬 전의 삶을 증명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반지를 손가락 위에 올렸다가 그대로 다시 덮어두었습니다. 이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결국 오고야 말았다는 사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올 뿐이었어요. 그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 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리는 지쳐 잠든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불안하게 떨리는 호흡이 그녀의 공포를 대변해주고 있었어요. 배 위에 올려진 손은 마치 보호막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준섭은 딸을 바라보며 오래전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절대 다시는 폭력의 세계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무덤까지 가져가려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는 한 가족은 안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은 그 약속이 무너지는 순간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엔진음은 잠시 머물렀다가 멀어져 갔지만 그 짧은 정적이 준섭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할인이 겪은 공포가 결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방 문을 닫고 가게 전체를 한 바퀴 돌며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기 위해 냉장고 문에 붙은 자석까지 정리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긴장감이 그의 어깨 위에 고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익숙했던 공간이 갑자기 낯설고 위태로운 느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이 모든 판단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준섭은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몇 초 뒤 그는 다시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 상황을 지켜볼 순간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다시금 가게 창문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선택이 신중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딸과 태어날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부터 시작했습니다. 슈퍼 뒤편의 비상 출입구에 걸린 자물쇠를 다시 확인했고 오래된 나무 문을 덧대어 고정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새벽은 아직 멀었고 골목은 여전히 적막했습니다. 그 적막 속에서 작은 두려움이 서서히 커져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그의 몸을 굳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강함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강함은 오직 한 가지를 향하고 있었어요. 할인. 그리고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아이. 이제 그는 그 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더는 평범한 슈퍼 주인으로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준섭은 방 앞에 앉아 조용히 딸을 지켜보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마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귀를 기울여 딸의 숨소리가 안정적으로 들리는지 확인했습니다. 바깥에서 나는 작은 소음에도 몸이 반응할 만큼 긴장이 극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두려움보다도 차분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고 가게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골목의 침묵을 조용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회색빛 하늘 아래 도시 외곽의 대형 단독주택에서는 급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가족들이 사는 본가에서는 불이 켜진 방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복도에서는 신경질적인 발걸음 소리가 왕복하며 울렸습니다. 할인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민수에게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체면과 지위에 관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방 안을 페이싱하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손에 든 스마트폰을 수차례 쥐었다 놨다 반복했습니다. 침대 끝에 던져진 셔츠는 잘못 눌린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이미 무겁고 불안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문이 벌컥 열리며 민수의 아버지 도영이 들어왔습니다. 도영은 어두운 표정으로 방 안을 훑어보다가 책상 아래 떨어진 물컵을 발끝으로 밀어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올 것을 예감하면서도 상황 파악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민수는 억울하다는 듯 손을 벌려 보이며 자신이 할인을 어떻게든 찾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 안에는 통제력이 잃어진 사람 특유의 흔들림이 점점 진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아들의 말을 모두 듣고 나서야 천천히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고 손가락 끝이 책상 위를 규칙적으로 두드리며 생각을 정리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는 집안의 체면을 거론하며 이 일이 밖으로 흘러나가면 곤란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런 조언을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리만 점점 더 커져 방 안 공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도영은 결국 지시를 내렸습니다. 백 실장을 불러 상황을 정리하고 할인을 가능한 한 조용하게 데려올 것.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민수는 바로 전화기를 찾아 백 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통화는 짧았지만 백 실장은 즉시 움직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했어요. 도영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본가 지하실의 철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은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고 집안일을 처리하기 위해 불러놓은 사람들만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백 실장은 거칠게 접힌 지도와 태블릿을 들고 지하 작업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눈동자에는 이미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대의 휴대폰, 차량키,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각각의 용도에 맞는 위치로 정렬되어 있었어요. 백 실장은 추적 담당 팀원들을 불러 모은 뒤 상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했습니다. 할인의 실종 시간, 차량 이동 가능 경로, 마지막 목격 정보까지 모든 자료를 즉시 공유했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반응 없이 오직 사건의 흐름만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팀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 CCTV 자료 요청, 카드 기록 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작업실의 공기는 분주했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도 일사불란한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한편 민수는 추적팀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마당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참견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며 분노를 내비쳤지만 정작 안색은 갈수록 창백해졌습니다. 할인이 떠났다는 사실이 공포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걷던 중 민수는 SUV 차량 한 대가 빠르게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췄고 백 실장이 내렸습니다. 민수는 곧장 다가가 소리쳤지만 백 실장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침착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작전 방향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는 내내 불만을 표했지만 결국 백 실장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차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추적팀은 곧바로 차량 2대를 배치해 할인의 이동 가능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결제 기록을 토대로 도심 외곽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들을 지도에서 표시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은 근처 CCTV에서 새벽 시간대 찍힌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은 비에 젖었고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신체 조건이 할인과 일치했습니다. 백 실장은 영상을 확대하며 옷차림, 움직임의 패턴 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할인이 친정 쪽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동선의 방향과 그 시간대의 교통량이 적다는 점이었습니다. 추적팀은 골목과 교차로 주변을 확인하며 다음 이동 지점을 예측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SUV 한 대가 이미 그 근처에서 움직였다는 정보도 얻었습니다. 백 실장은 그 SUV가 할인을 추적하던 인물들이거나 혹은 다른 관련 세력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백 실장은 그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도영은 잠시 말없이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할인의 친정집 위치를 알고 있었고 그곳의 주인 즉 준섭에 대해 오래전부터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가 젊었을 때 업계에서 한 번쯤은 들리던 전설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리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한 남자. 누군가의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용히 해결하는 사람. 필요하다면 흔적 하나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 도영은 그 인물이 지금 조용한 슈퍼를 운영하며 산다는 이야기를 몇 년 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가족이 잘못 건드린 상대가 누구일지 갑자기 명확하게 떠올랐습니다. 도영은 즉시 백 실장에게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할인을 되찾아야 한다며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량 안에 앉아 백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백 실장은 내면에서는 짜증이 쌓였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사건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기 위해 몇 초간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불길함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임무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는 민수 대신 자신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했고 골목 봉쇄와 접근 루트 설정까지 빠르게 지정했습니다. 작전은 다음 새벽 주변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추적은 단순한 실종자 찾기가 아니었습니다. 백 실장과 팀원들은 서로의 장비를 확인하며 출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결의에 차 있었고 각자의 임무를 정확히 이해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창가에서 바라보다가 불안감과 분노가 뒤섞인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지키는 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은 이미 상황이 그의 손을 벗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에서 차량의 엔진이 조용히 켜졌습니다. 빛을 잃은 골목들을 타고 숙련된 운전자들은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영의 경고와 불길한 예감이 뒤섞인 가운데 추적은 이미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곧 아주 위험한 인물의 조용한 세계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골목은 어둠과 적막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고요함 뒤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이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추적팀 2명은 슈퍼 근처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교대로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창문을 살짝 내린 채 주변의 모든 인기척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감시 장비와 무전기, 태블릿이 놓여 있었는데 화면에는 할인의 이동 경로를 표시한 자료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아직 준섭이라는 이름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이 의외로 침착하다는 점이 의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소시민이라면 딸이 다친 상태로 도망쳐 왔을 때 불안과 두려움에 더 흔들릴 텐데 준섭은 지나치게 조용하고 질서 잡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차분함은 오랜 시간 훈련된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종류의 것이었어요. 그들은 종종 창 너머로 보이는 슈퍼 내부를 바라보며 작은 움직임에도 의미를 부여하려 했습니다. 특히 준섭이 커튼을 내리고 문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행동은 의심을 자극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은 태블릿을 넘기며 준섭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섭의 이름이 포함된 자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평범한 슈퍼 주인으로서 조용하게 살아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한 팀원이 오래된 사건 기록 파일에서 비슷한 나이대 남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정리자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리자, 조직 내부에서 특정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 이 별명은 오래전 한 세대에게는 공포에 가까운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나 정확한 정체는 공개된 적이 없지만 그의 활동 기록은 몇몇 전설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팀원들은 그 보고서를 대조하며 조용히 수군거렸습니다. 나이, 신체 조건, 과거의 행적, 그리고 최근까지 조용한 생활을 지속했다는 점까지 여러 부분이 미묘하게 일치했습니다. 추적팀 내부에서 긴장감이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백 실장은 도영에게 보고하기 전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부부 갈등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사람의 흔들림, 움직임, 입모양을 통해 감정을 읽는데 능숙한 그는 준섭의 눈빛에서 묘한 깊이를 보았습니다. 그 깊이는 한낱 소규모 슈퍼 주인이 평생을 살며 쌓을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일을 떠올리며 손끝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입가에 긴장과 무거움이 번지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덮은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남자는 강하게 건드리면 위험한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백 실장은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슈퍼 주변에서는 또 다른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잠복팀 한 명은 골목 맞은편 빌라 옥상에 누군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사람은 두툼한 점퍼를 입고 있었고 움직임이 일반 동네 거주자의 산책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는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카메라를 들어 줌을 당겼지만 이미 그림자는 사라진 뒤였어요. 팀원은 이 사실을 백 실장에게 즉시 보고했습니다. 백 실장은 그 정보를 듣고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더 이 골목에 얽혀 있다는 것은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주변 CCTV를 추가로 수집해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잠복팀은 추가 자료를 모으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서로 얽혀드는 조용한 전장이 되고 있었어요.
백 실장은 결국 도영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정리해 보고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정리자라는 이름을 꺼냈습니다. 도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은 오래전부터 감춰두었던 공포가 다시 떠오르는 순간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도영은 과거의 몇몇 사건을 떠올리며 의자를 뒤로 밀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결국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그 사람을 건드려선 안 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태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민수는 집에서 백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재촉하고 있었고 감정은 이미 폭주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잘못된 판단만 커지고 있었습니다. 추적팀은 다시 자료를 분석하며 새벽 시간의 골목 이동 흔적을 찾았습니다. 할인이 친정으로 갔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팀원들은 그 근처에 숨겨진 길을 하나씩 답사하며 긴장된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래된 SUV 차량이 또다시 골목을 한 바퀴 도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차량의 운전자는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추적팀조차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백 실장은 그 차량이 준섭의 과거나 다른 세력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절대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서로 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골목에 들어갈 때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반응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목숨을 건 경고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처 골목 끝에서 새벽 공기가 흔들리듯 변하고 있었습니다. 추적팀은 차량에서 내려 천천히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주변 가게들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고 모든 창문이 어둡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작은 소리 하나도 확대되어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팀원 한 명은 벽면에 남은 손자국과 작은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자국은 비에 젖어 있었지만 누군가 급하게 지나간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사진을 찍어 본가로 전송했습니다. 자료를 받은 백 실장은 미세한 단서조차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그 발자국이 할인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추적은 결정적인 단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움직임이 골목 반대편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준섭이 창문 너머로 세상의 모든 기척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턱 밖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을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조용하고 조직적이었고 다가오는 방향도 정확했습니다. 그 순간 준섭은 자신이 이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듯 아주 느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전 단련된 자만이 지닌 차분함이 스며 있었어요. 그 차분함은 곧 다가올 전면 충돌을 준비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 누운 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할인의 숨은 안정적이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준섭은 천천히 등을 돌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는 추적팀의 차량이 조용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백 실장은 숨을 얕게 들이마시며 앞으로 다가올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갈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슈퍼로 직접 접근해 진실을 확인하는 것. 하지만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길함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함은 마치 오래전 자신이 접했던 전설과도 같은 기운이었습니다. 그 전설의 주인공이 바로 지금 이 골목 어딘가에 서 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는 팀원들에게 위치를 정렬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슈퍼 안팎의 공기는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고정된 듯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로 다른 두세 개의 수십 년 묵은 그림자가 조용히 마주보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내부에는 깊은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골목에서 들려오는 작은 기척 하나하나가 더 크게 울려 들렸고 그 속에서 준섭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딸이 누워있는 방을 조용히 닫은 그는 가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던 선반 위 먼지를 털어내며 그는 눈을 세심하게 굴렸습니다. 불필요한 소음이 나지 않도록 걸음 하나까지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선택했어요. 그의 눈동자는 이미 과거의 감각으로 되돌아가고 있었고 주변 구조와 출입구를 머릿속에서 재배치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골목이 그의 지형이었고 과거엔 이와 비슷한 공간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싸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가게 뒤편 벽장을 열었습니다. 벽장 안에는 오래전 버린 줄 알았던 장비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는 필요한 몇 가지를 골라 가게 카운터 아래쪽으로 옮겼습니다. 준섭은 먼저 비상 탈출 경로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가게 뒤쪽의 작은 창문은 평소에 환기용으로만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그 창문이 가장 중요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테이프를 뜯어내고 창틀의 못을 뽑아 통로의 폭을 넓혔습니다.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그는 여러 번 바깥의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골목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먼 차의 엔진음이 어색하게 들려왔어요. 그는 단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완전히 열어두자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공기는 위기감과 긴장감을 더 깊게 배가시켰습니다. 하지만 준섭은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된 듯한 손놀림으로 창문을 다시 닫고 돌아가야 할 방향을 살폈습니다. 가게 중앙에서는 철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철구는 언제 도착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한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준섭은 눈빛 하나로 그를 반겼습니다. 철구는 장시간 이동해 온 듯 이마에 살짝 땀이 맺혀 있었어요. 그는 상황을 묻지도 않고 곧장 창가 쪽으로 걸어가 골목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몸짓은 숙련된 경계자 특유의 여유로우면서도 긴장된 태도를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오랜 신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철구는 가게 전체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한 뒤 문과 출입구의 위치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과 오래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냉정함이 깔려 있었지만 눈빛은 확실한 결의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 첫 충돌의 방향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준섭은 철구에게 가게 뒤쪽으로 돌아가 지형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철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문을 열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동안 준섭은 다시 딸이 있는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리는 지친 나머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문틈을 잡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이전까지 묻혀있던 감정과 책임감이 겹겹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움직여야 할 때였고 감정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흡을 다시 정리하며 가게 내부의 조명을 낮췄습니다. 조명은 필요한 부분 외에 모두 꺼졌고 슈퍼는 마치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준섭은 카운터 아래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상자에는 과거와 연결된 몇 가지 작은 도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구들은 세월 때문에 부분적으로 녹이 슬어 있었지만 여전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중 몇 가지를 꺼내 자리에 놓으며 점검했습니다. 도구 하나에는 예전의 흔적이 남아 있어 손으로 쓰다듬자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오래전 버렸다고 믿었던 자신의 본능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감각은 차갑고 섬세하면서도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인정하며 눈빛을 가다듬었어요.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평범한 슈퍼주인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무겁고 씁쓸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도 명확했습니다. 철구가 돌아오면서 가게 안 공기는 다시 긴장을 띄었습니다. 철구는 골목 끝에서 이미 누군가 움직이고 있음을 감지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은밀했지만 숙련되지 않은 흔들림이 섞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흔들림은 조용하게 숨어드는 방식보다는 거칠게 접근하는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준섭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의 성향과 접근법을 머릿속에서 계산했습니다. 추적팀이 이미 여러 곳을 봉쇄했을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철구에게 골목 끝 공터에 숨어 주변을 감지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철구는 곧바로 움직여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 밖 풍경은 여전히 새벽의 정막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정막이 곧 깨질 기미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준섭은 가게 문으로 다가가 조용히 심호흡했습니다. 그는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상대의 발걸음을 상상했습니다. 이미 골목의 흐름은 미묘하게 변해 있었고 그 흐름 속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짙게 떠다녔습니다. 그 기운은 직감적으로 다가오는 충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문턱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딸을 지키고 태어날 아이를 안전하게 만들고 필요하다면 과거를 다시 꺼내야 했습니다. 그는 손을 조용히 움켜쥐며 귓가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작은 발소리가 파문처럼 울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침착하게 가게 안으로 후퇴하며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비의 밤은 더욱 짙어져 갔습니다. 골목의 공기마저 긴장으로 얼어붙어 가고 있었고 슈퍼 안의 모든 사물들이 숨을 죽인 듯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준섭은 조명을 완전히 끄고 창 밖으로 스며드는 흐린 새벽빛 속에서 그림자를 감추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이 잠들어 있는 방 쪽으로 마지막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시선에는 아버지로서의 헌신과 한 인간으로서 감내해야 할 무거운 결심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대면을 대비해 마음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사건의 파도는 이미 골목 어딘가에서 요동치고 있었어요. 그 파도는 이 조용한 슈퍼를 향해 서서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준섭은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새벽빛이 아직 골목 끝까지 내려오지 않은 시간, 공기는 긴장으로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추적팀의 SUV 2대는 아주 느린 속도로 골목 양쪽에 진입해 자리 잡았습니다. 엔진음은 최대한 줄였고 차량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조용했습니다. 백 실장은 마지막으로 지도를 확인하며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신호는 말없이 손가락 2번 두드리는 작은 제스처였지만 팀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주변에는 바람까지 멈춘 듯 고요가 드리워졌어요. 그 고요 속에서 조용한 발소리들이 벽을 타고 번져 들렸습니다. 철구는 이미 공터 옆 낡은 벽 뒤에 몸을 숨기며 골목의 흐름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새 인물과 새로운 긴장을 놓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그 순간 골목은 더 이상의 평화를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철구는 무전기를 켜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준섭에게 접근을 알렸습니다. 그는 골목 끝에서 움직이는 추적팀의 그림자들을 하나씩 관찰하며 그들의 성향을 분석했습니다.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초보자 특유의 긴장된 리듬이 부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리듬은 팀 전체가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철구는 이 정보가 곧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는 벽 너머에서 조용히 몸을 낮추며 바람이 흔들리는 방향까지 체크했습니다. 준섭은 무전기 너머에서 짧게 응답한 뒤 딸을 창고 쪽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리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불안한 기색이 얼굴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준섭은 이불을 잘 덮어준 뒤 조용히 그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팔에는 오랜 세월의 감정과 책임이 동시에 쌓여 무거워져 있었어요. 그는 방에서 나와 가게 뒤편의 비밀 통로로 향했습니다. 그 통로는 원래 물건을 들여놓기 위해 만든 숨겨진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도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발소리를 줄이기 위해 고무 매트를 조심스레 눌러 밟으며 움직였습니다. 할인을 내려둔 그는 짧게 숨을 고르며 뒤쪽 상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골목 바깥에서는 누군가 발을 헛디디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굉장히 미묘했지만 지나치기엔 너무 선명했습니다. 준섭은 그 순간 추적팀이 한계점까지 다가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슈퍼 안에서 그는 손끝이 떨리지 않게 마음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나는 듯 깊고 차분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다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던 중 추적팀의 한 팀원이 조급함을 참지 못하고 슈퍼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문은 이미 잠겨 있었지만 팀원의 성급한 움직임 때문에 금소금이 울렸어요. 그 소리는 골목 전체에 어색하게 퍼지며 조용한 긴장을 단번에 깨버렸습니다. 백 실장은 이를 손으로 짚으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는 조용히 접근하라는 지시를 반복했지만 이미 한 발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철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돌을 집어 반대편으로 던졌습니다. 돌이 벽에 부딪히며 크게 울리는 소리가 추적팀의 관심을 분산시켰습니다. 팀원 2명은 본능적으로 그 방향을 바라보며 무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 빈틈은 단 몇 초에 불과했습니다. 철구는 그 시간 동안 위치를 더 깊은 그림자 속으로 이동시켜버렸습니다. 준섭은 딸을 잠시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그는 문 뒤쪽에서 움직임을 잠시 멈추고 추적팀이 흩어진 틈을 포착했습니다. 그 순간 백 실장은 더 이상 대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짧고 단호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신호는 전면 진입을 의미했습니다. 팀원들은 신호와 동시에 슈퍼 입구 쪽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위치를 정렬하고 문을 중심으로 반원을 그리며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서는 긴장과 열기가 공기처럼 올라왔습니다. 그 열기는 공간 전체를 압박하는 듯 했어요. 곧 문이 진동하며 첫 충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민수는 현장 근처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백 실장의 지시를 무시한 채 앞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 실장은 한 손을 들어 민수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허세 어린 행동과 달리 민수의 얼굴은 이미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상황은 이미 그의 손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백 실장은 더 깊은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민수를 뒤쪽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는 곧 문이 개방되는 순간을 예상하며 팀원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슈퍼 문 앞에서는 그동안 쌓였던 침묵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철구 역시 멀지 않은 곳에서 그 긴장감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골목은 폭발 직전의 공기처럼 팽팽하게 조여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억지로 흔들리며 금속이 삐걱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곧 시작될 충돌의 신호였습니다. 철구는 그 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추며 반응을 예측했습니다. 추적팀은 문을 밀기 전에 마지막 위치를 정렬했습니다. 백 실장은 시간차를 고려해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짓 하나로 팀원들은 동시에 문을 강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문이 흔들리며 충격이 안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준섭은 그 충격을 느끼며 딸과의 거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눈빛을 굳히며 데뷔의 마지막 단계를 끝냈습니다. 그 순간 충돌의 서막이 완전히 올랐습니다. 슈퍼 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철제 경첩이 버티는 듯 삐걱거렸고 이어서 문틀이 압박을 받는 둔탁한 울림이 골목 전체에 진동처럼 퍼졌습니다. 준섭은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오래된 결단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딸이 누워있는 뒤편 공간은 여전히 불빛도 없이 조용했습니다. 그는 그 공간이 마지막 안전지대임을 확인하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느린 속도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발걸음에는 한 남자가 과거의 그림자를 다시 꺼내는 묵직한 책임이 담겨 있었어요. 슈퍼 내부는 한순간 모든 공기를 잃은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문이 마침내 크게 흔들리며 충격음이 울렸습니다. 문이 벌어지는 순간 오래된 철제 자물쇠가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추적팀 2명이 문을 잡아 벌리고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슈퍼 안은 어둑했고 조명이 약하게 흔들리며 공간을 부분적으로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빛 속에서 어떤 형체가 천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준섭은 방금 전 카운터 아래에서 꺼낸 금속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반지는 오래된 상징이었고 과거 어느 세계에서 강력한 의미를 지닌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반지를 낀 손을 시야에 보이도록 천천히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짓 하나로 이미 긴장해 있던 팀원들은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그 반지에 담긴 문양은 추적팀 몇 명에게 과거 세대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숨소리가 짧아지고 누군가 뒤로 물러서는 발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백 실장은 이 낯선 움직임을 보고 바로 상황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준섭의 실루엣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훑었습니다. 몸의 중심을 낮춘 자세, 작은 호흡에도 흔들리지 않는 균형, 그리고 공기 흐름을 먼저 감지하는 듯한 신중한 움직임. 이 모든 것은 평범한 소시민에게서 나올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백 실장은 자신이 알고 있던 전설적인 존재 정리자의 잔영을 떠올렸습니다. 여전히 그 이름은 시대가 변한 지금도 조용히 회자되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 앞에서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사라지는 쪽이 자신들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팀원들에게 잠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민수는 상황을 보고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채 앞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를 마주한 사람의 혼란으로 이글거렸습니다. 민수는 숨을 크게 몰아쉬며 억지로 다가갔지만
발걸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왜 이 평범한 슈퍼 주인이 이렇게까지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만함은 그 두려움을 인정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더 강하게 밀어붙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주변 공기에 튕겨나가는 듯 무력했습니다. 백 실장은 민수의 무모한 반응에 안색을 바꾸며 그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민수는 밀려나며 균형을 잃었고 바닥에 발을 끌며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이 장면은 잠시 팀원들의 집중을 흐트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타 돌발 상황이 터져 나왔습니다. 팀원 한 명이 먼저 준섭에게 달려들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그 움직임은 단 1초가 채 되지 않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준섭에게는 충분히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버려진 상자를 차고 넘기는 듯한 빠른 동작으로 몸을 회전하며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움직임은 거의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고 단단했습니다. 제압당한 팀원은 금방 바닥에 억눌린 채 숨을 고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철구는 공터 쪽에서 그 장면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그림자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추적팀의 측면을 막아서는 듯한 위치에 섰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철구의 옷자락을 밀어 올렸고 그의 눈빛에서도 낯선 차가움이 번졌습니다. 추적팀은 순식간에 양쪽에서 막힌 모양새가 되었고 움직임이 얼어붙었습니다. 백 실장은 더 이상 상황을 끌 수 없다는 절망과 함께 상황의 무게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준섭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 움직임 하나로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의 목적만 담겨 있었습니다. 딸에게 접근하지 말 것. 그 경고는 말이 없어도 충분히 강력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추적팀은 단 몇 초 사이에 자신들의 우위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철구의 존재는 추가 압박을 더했고 백 실장은 손을 살짝 떨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민수는 팀원 뒤에 숨어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서 있었어요. 슈퍼 골목에서는 고요가 다시 내려앉았지만 그 고요는 폭풍보다 더 무서운 정적이었습니다. 골목을 덮고 있던 긴장감은 한순간 꺼진 촛불처럼 흔들렸습니다. 추적팀은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며 더 이상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판단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백 실장은 잠시 숨을 고르며 상황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담은 채로 움직였습니다. 그 떨림은 패배나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오판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책임 아래 있는 팀원들에게 위험이 더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철수를 명령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는 건 의미도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을 잃는 길이라는 판단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조용하고 단호한 철수 신호를 내렸습니다. 철수 신호는 팀원들에게 즉시 전달되었지만 모두가 그 결정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팀원은 여전히 무기를 움켜쥔 채 불만을 표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그들은 억울함과 자존심을 이유로 끝까지 밀어붙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눈앞에서 목격한 준섭의 움직임은 그 마음을 쉽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 팀원이 백 실장에게 항의하듯 고개를 저었지만 백 실장은 냉정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더 말하지 않아도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무게를 품고 있었습니다. 불만을 품었던 팀원들은 결국 무기를 낮추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지나치게 빠르지도 지나치게 느리지도 않은 절도 있는 속도를 유지했어요. 철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시선을 완전히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경계하며 추적팀이 제대로 철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민수는 철수 신호를 들었음에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노와 당황, 공포가 뒤섞인 얼굴로 백 실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불안정했고 전체적으로 힘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백 실장은 민수를 마주한 채 잠시도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외쳤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 효과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과장된 자신감보다는 두려움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백 실장은 민수에게 이 상황을 더 끌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말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도영의 명령을 떠올리며 억지로 기세를 되찾으려 했지만 이미 중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결국 백 실장은 민수를 강하게 제지하며 차 안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그 시각 본가에서 도영은 계속된 보고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백 실장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정리자 오래전 이름만으로도 여러 사건을 조용히 끝내놓던 존재. 그 이름이 도영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공포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손으로 책상 위를 짚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대가가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는 즉시 사건을 덮고 그 어떤 방식으로든 준섭과의 충돌을 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었습니다. 도영은 이 상황을 오래 끌면 가문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슈퍼 안에서는 준섭이 여전히 침착한 자세로 골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추적팀이 물러나는 모습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철구는 마지막으로 팀원들의 차량이 골목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지 확인했습니다. 밤의 공기는 서서히 긴장감을 풀어내고 있었지만 아직 경계를 완전히 내려놓기엔 이른 순간이었습니다. 준섭은 철구와 잠시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철구는 모든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즉각적인 위협은 줄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두 사람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골목 너머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이어졌습니다. 준섭은 한동안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곧 할인이 있는 창고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그 표정에는 긴 밤이 남긴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준섭은 그녀의 등 뒤에 이불을 덮어주며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잠시 손을 올려 딸의 머리카락을 정리했습니다. 그 손끝에는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깊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조용했지만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며 창문 너머로 상황을 재확인했습니다. 슈퍼 주변은 이전보다 더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 고요 속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딸과 태어날 아이를 위한 다음 단계를 생각할 여유가 잠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긴장의 잔해는 여전히 공간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철구는 돌아와 짧게 말을 건넸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 더 이상의 추적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장비를 내려놓으며 주변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철구는 지금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더 멀리 이동할 것을 권했습니다. 준섭도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할인을 태우고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이미 몇 군데 준비해둔 은신처 중 한 곳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떠오르고 상황이 확실해지는 대로 이동할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계획은 오래된 감각과 냉정한 판단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골목을 완전히 빠져나간 추적팀은 차 안에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백 실장은 손을 턱에 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그와 그의 팀이 멈춰야 할 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한 팀원이 조심스럽게 질문하려 했지만 백 실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침묵과 반성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민수는 차 안에서 손을 떨며 핸들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참담한 패배감과 이해할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도영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하는 동안 그는 몇 번이나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슈퍼 쪽에서는 다시 조용한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새벽이 멀어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정적뿐이었습니다. 준섭은 가게 문을 잠그며 딸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의 안정과 평온만이 그의 판단 기준이었어요. 하리는 아직 깊게 잠든 상태였고 밤의 흔적이 표정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안전하다는 사실이 준섭의 마음을 잠시나마 편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밤의 전쟁은 잠시 끝났습니다. 새로운 달력이 벽에 걸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아침, 시골 마을의 공기는 유난히 맑았습니다. 부드러운 새소리가 마당 위를 스치며 흘렀고 지붕 끝에 내린 햇빛은 먼지마저 고요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공기 한가운데에서 작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리는 아기를 품에 안고 조용히 흔들며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오랜 시간 뒤에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제 더 이상 공포나 불안이 그녀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아기의 체온은 따뜻했고 그 온도는 현실이 바뀌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위기와 갈등이 멀어졌습니다. 하리는 작은 숨을 내쉬며 아기의 손가락을 조심스레 쥐었습니다. 그 손끝은 아주 작고 연약했지만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준섭은 마당에서 빈 화분을 정리하다가 집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평범한 울음소리가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 주어진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장갑을 벗고 현관에 걸어두며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장면은 자신이 평생 지켜내고 싶었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는 조용히 다가가 딸 옆에 앉았습니다. 할인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밤을 견딘 사람이 가진 단단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섭은 그 미소를 보고
말없이 아기의 이불을 조금 더 감싸주었습니다. 그 손짓에는 묵직한 사랑과 오래된 약속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마당 쪽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철구가 선물 상자 하나를 들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리 내지 않으려 부자연스러울 만큼 발끝을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하리는 그 모습을 보고 머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철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기에게 필요한 작은 용품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색색의 담요와 조그만 인형까지 들어 있었고 그 모습은 철구답지 않게 섬세했습니다. 준섭은 그 상자를 열어보고 미소를 짓고 말았습니다. 철구는 그 미소를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어떤 위협도 없는 이 평온한 순간이 오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스스로도 깨닫고 있었어요. 철구는 집 밖으로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을 유지했지만 그 속에는 한층 부드러워진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위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언젠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걸 내려놓아도 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마당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이 집이 오랫동안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철구는 그 바람을 마지막으로 느낀 뒤 길 아래로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는 싸움터가 아닌 평온한 삶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오래전 잃어버렸던 휴식을 천천히 되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준섭이 딸과 손주를 다시 보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감정은 어느 방향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형태였습니다. 그는 무너진 약속을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 대신 새로운 약속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약속은 더 이상 폭력의 세계와 얽히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딸과 손주를 지키기 위해 어떤 과거라도 꺼내들었던 자신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평온이 이 집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리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소리는 상처를 딛고 다시 시작하는 삶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준섭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랫동안 이 평온을 지켜낼 것이라는 확신을 품었습니다. 밖에서는 따뜻한 햇빛이 마당의 작은 화분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 심은 꽃잔디가 바람결에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새로운 삶이 숨을 쉬기 시작한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창밖에서 보이는 모든 풍경들이 평화롭게 정리되어 가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어두운 골목도 위협적인 그림자도 이 집을 둘러싸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조용한 하루와 따뜻한 삶이 이어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준섭은 마당으로 걸어나가 햇빛 아래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그의 옷소매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실린 온도는 더 이상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뜨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